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출연자분들도 미리 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나와 계신 분도 계신데 같이 이따 좀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요즘 이제 당 혁신, 정치 개혁, 특히 그 중에서도 당내 혁신과 관련돼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영역에 많은 분들이 당 혁신 또 쇄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 소위 정상적인 국정 업무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괴멸시킬까 이런 데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최고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길바닥에 붙여놓은 현수막들 보면 어떻게 집권 여당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나라를 어떻게 만들자 이런 내용은 없고 거의 대부분 누구 욕을 하고 있는,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제 야당이 감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해서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제 견제를 하고 또 다른 의견을 내고 하는 것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야당이 소위 여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아서 이제 국정 운영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수태 헌정사에서 들어봤습니다만은 여당이 야당 발목을 잡는 일은 참 우리가 보지 못한 풍경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특이한 풍경이에요.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 새로운 정책도 많이 내고 또 새로운 질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법안도 많이 내고 또 야당이 반대하면 설득도 하고 양보도 하고 또 일종의 조정, 거래, 야당이 하고 싶은 일도 일부 허용하면서 이렇게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죠.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회에 제출된 법안 건수가 가장 적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사실인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현재 정치의 모습이 매우 비정상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야당의 대응도 사실은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랬고 그게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 또 그렇게 한다면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네거티브 경쟁으로 자꾸 빠져드는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저희들도 선택의 여지가 점점 좁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에서 보통 변화, 혁신, 개혁 이런 요구하고 통합, 단결, 단합 이런 가치들이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 상보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집권 여당의 전략이 뭘 잘하기보다는 야당을 어떻게든 두들겨 깨고 야당 인사들을 탄압하고 제거하고 위축시키려고 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야당의 과제는 어쨌든 그걸 이겨내는 것이다. 통합되고 좀 다른 요소들이 있더라도 서로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그쪽에다 좀 중점을 뒀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정부 여당의 작전이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로지 권력을 행사하고 유지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 네거티브한 일들에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새로 생겨나거나
아니면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다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검찰, 경찰의 수사권 남용, 과도한 압박으로 건설 노동자가 분신 자살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근자에 없던 일들이죠. 어제 국민들은 경제는 나빠지고 또 삶은 어려워지는데 정부는 그건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버림받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 외롭고 힘들어지는 거죠. 안 그래도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자, 내일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은 어렵더라도 함께 갑시다. 이래야 정상적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각자 도생, 알아서 살자, 뭐 죽어도 할 수 없다, 각자 능력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을? 그래서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야당이 그나마 뭐 주 69시간 이런 거 법률 개정해가지고 더 많이 일하자, 이런 희한한 정책을 하겠다는 걸 다수 의석으로 막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그저께 보니까 집시법 개정해서 밤에 심야에는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 그런 기본권 침해를 하는 그런 시도들을 자꾸 하는데, 그나마 우리가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것들을 막지만,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좀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시스템들조차, 제도, 장치들조차 통째로 다 퇴행하고 바뀌어버릴 것이다. 그럼 이 나라의 그 퇴행을 어떻게 할 거냐 대체. 그래서 내년 총선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고, 저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총선에서 이기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개혁이다. 이겨야 개혁이라도 하지, 우리가 가치를 주장하다 패전해가지고 현실의 삶이 나빠지고 제도 장치들이 후퇴해버리면 그게 현실적인 정치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